마이크 새롭게 얘기해요. 네네네. 잘 지내세요? 네. 지난번에 평가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보내주신 자료 PDF로 써서 주시면 네. 뒤에 그 자문 내용이 잘리더라고요. 아, 혹시 엑셀 파일 같이 보내주시면 아, 네네. 엑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공유해
그런데 뉴스 9시 시작하기 직전 같은데. 네. 프롬프터가 있네. 프롬프터가. 주소는 모르시. 태어났어. 예. 야, 시계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년 9월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김광원입니다. 오늘은 투자자가 끌리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 30분 아니면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20분 혹은 30분은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김판건입니다. 현재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혹여나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쫄지마 투자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제가 한 2시간 동안 대담한 게 있으니까 미래과학기술지주 투자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래과학기술지주 한 1, 2분 정도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미래과학기술지주는 한국의 여러분 카이스트가 대주주시고 카이스트가 투자해서 만든 기술지주 회사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혹은 교수님이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카이스트에 있는 기술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해 드리는 투자기관의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VC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주로 아주 초기 단계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즈 A까지 투자를 합니다. 뭐 작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한 10억 정도까지 투자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엑셀레이터기도 하고 마이크로 VC이기도 하고 VC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든 향후 시리즈 B나 C가 아니면 미래지주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러분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미래지주는 한 64개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시리즈 A 전에 투자해서 시리즈 A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고 시리즈 A를 넘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ICT나 바이오나 전기 기계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분야를 상관없이 미래과학기술지주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타트업에 있어서 한 4가지인데 첫째가 out of box thinking입니다. 항상 저희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대체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무슨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래로 내려오던 여러 가지 관습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박스에 갇혀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한쪽 이게 어린이 옷이에요. 한쪽은 파란색이고 한쪽은 빨간색입니다. 분홍색이죠. 보통 파란색이 남자애들이 입는 옷이고 핑크색이 여자애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1918년도 6월 달에 The Ladies Home Journal이라는 잡지예요. 여기 제가 밑줄 친 걸 읽어보시면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핑크는 남자애들한테 굉장히 잘 맞고 블루는 여자애들한테 굉장히 잘 맞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핑크와 블루에 관한 우리의 상식도 불과 한 100년 전에는 굉장히 달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다라는 편향? 이런 것들이 또 바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만나든 VC를 만나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나오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혹여 이 사업을 네이버가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혹여 이런 사업을 삼성전자가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혹여 이런 사업을 구글이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전에 성경에도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기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의 전쟁은 이제 전투 군대가 다 모이면 대장이 나와서 1대1로 맞짱을 뜨는 거죠. 칼하고 방패 들고 나와서 창이나 아마 삼국지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조그마한 체구에서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결국은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 멀리서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해치우는 방법을 택한 거죠. 아주 비겁한 방법이에요. 근데 싸움의 판도를 게임의 룰을 바꿔서 본인이 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기거나 하는 방법은 이렇게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방법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 겁니다. 항상 강자의 강점에는 나약함과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결국 스타트업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2000년 처음이 아니죠.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을 때 그때 넷플릭스하고 블록버스터가 있었어요. 블록버스터 마찬가지로 이제 비디오 대여점이었어요. 전국에 쫙 깔려 있고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블록버스터 대표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블록버스터의 시가총액이 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조쯤 되는 거죠. 넷플릭스는 얼마냐 그러면 가서 블록버스터한테 우리 500억에 좀 사주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넷플릭스가 그 당시에 DVD를 배송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온라인 블록버스터를 만들겠다. 가자마자 블록버스터 회장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딱 10년 있다가 블록버스터는 파산을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요? 50조쯤 됐어요. 엄청나게 50조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정도 이상이 될 겁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느냐. 또 하나 우리가 편향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게 이런 면도 있어요. 입체파 그러면 큐비즘이잖아요. 큐비즘이라는 사진을 제가 2개를 갖고 왔는데 여기 하나는 큐비즘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속에는 알 겁니다. 피카소잖아요. 피카소 말고 조르주 브라크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조르주 브라크고 한쪽은 피카소입니다. 조르주 브라크가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물질을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구분해서 만드는 거를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둘이 같이 시작을 했던. 이렇게 둘이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같이 만듭니다. 저도 어느 쪽이 조르주 브라크고 어느 쪽이 피카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두 번째, 폴트위스라는 1911년도도 같이 작업을 합니다. 한쪽이 조르주 브라크고 한쪽이 피카소예요. 몰라요. 세 번째 그림, 여러분 아마 누가 피카소 그림이고 누가 조르주 브라크인지 금방 알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비뇽의 처녀들은 그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이고 오른쪽에 목욕하는 연인은 조르주 브라크의 작품입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이 있나요? 누가 먼저 발명했다, 누가 먼저 했다는 아이디어는
살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애플의 아이파드라는 제품이 애플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이파드가 나오지 않았으면 아이폰도 없었을 거고 애플워치도 없었을 거고 아이패드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파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모든 아이디어가 스티브 잡스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삼보 컴퓨터에 있었는데 이 모든 근거는 크리에이티브 랩스라는 MP3 플레이어를 만든 회사 겁니다. MP3 플레이어를 만든 그 크리에이티브 랩스를 스티브 잡스가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저 위에 있는 걸 봅니다. 생긴 게 유사하죠. 내려가면서 곡을 서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걸 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와서 똑같이 카피해서 만든 게 아이파드입니다.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랩스한테 돈을 1,000억을 줍니다. 1조도 아니죠. 지금 애플은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요? 엄청나죠. 네, 1,000억 주고 크리에이티브 랩스하고 특허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우스 많이 쓰시잖아요. 마우스는 애플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애플이 만든 게 아니라 제록스팍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 제록스팍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애플이 저렇게 카피해서 만든 거죠. 그 이후에 이 마우스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쓰고 다 쓰게 됐죠. 한번 이런 회사 한번 볼까요? 197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에 실리콘밸리에 만들어요. 이 회사는 청바지를 입고 맨발로 출근하는 회사예요. 1974년도에 한 100만 장 정도의 OS를 팝니다. 대박이 나죠. 1980년도에 IBM PC 신제품 매장에서 OS로 매장에서 부스에서 팝니다. 이 회사 난리가 났었죠. 이 회사 어딜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디지털 리서치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회사의 제품을 썼는데 CPM이라는 OS예요. 이 CPM이라는 OS가 인텔의 8080하고 G80 위로 포팅이 되던 G80이라는 자일로그 제품인데 자일로그 제품 위로 포팅됐던 어떤 OS예요. 여기에 실제 쓰이게 됩니다. 여기 만든 사람이 게리 킬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걸로 대박 난 다음에 1994년 7월 8일에 할리를 몰고 다니는 할리 카페에서 친구들하고 혼자 가서 뭐 좀 맥주 마시고 놀다가 좀 싸움이 나서 넘어져서 내징탄으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라는 팀 패터슨의 회사를 1980년도에 삽니다. 이 회사를 75,000불에 사요. OS를 86도스라는. 이 86도스라는 OS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서치의 CPM이라는 OS를 카피해서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6주 만에 이거를 8080 G80 위에 있던 거를 인텔 버전으로 포팅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IBM의 시애틀 컴퓨터가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이거를 IBM한테 팔아서 IBM에 포팅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빌 게이츠가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다음에 IBM이 가만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카피 같거든요. 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IBM이 판매하고 있는 모든 부스에다가 CPM이랑 아까 디지털 리서치의 제품이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를 같이 판매를 합니다. 도스는 20불, 그 다음에 얘는 60불인가 80불에 CPM은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MS-DOS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여러분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이 친구들이 노키아에 있던 나온 친구들이에요. 한 3명이 시작을 했는데 모여가지고 우리 게임을 해보자 그러고 게임을 51개를 만들어요. 다 실패했어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게임하고 이제 안 맞나 보다. 이거 관두고 우리 그만하자. 하나만 딱 더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만든 게 제일 끝에 이거 안 되면 우리 적고 집에 가자 했는데 그게 앵그리버드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키아라는
영어로는 아이케아고 우리나라 이케아라고 부르는 가구 매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948년도에 만들었는데 캠프라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이 회사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나 그러면 동네 가구점들이 이 회사를 굉장히 시기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네 가구점들이 이케아를 시기 질투를 내서 이케아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는 다른 가구점에서 디자인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케아가 디자이너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케아가 결국은 디자이너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케아 디자인이 독특해진 거예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자체 고용되어 있는 디자이너가 직접 만드는 제품이 된 거예요.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시회 참가를 다 막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만일 목재상들이 이케아의 가구를 공급한 목재를 제공을 하면 다른 가구상들이 목재를 안 받겠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목재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찾다가 폴란드에 가가지고 가격이 한 3분의 1쯤 되는 아주 질 좋은 목재를 수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케아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지 않은 사람 싸움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트업 하면 대부분 규제가 어떠네, 우리나라의 규제가 어떠네 저떠네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규제가 심한 와중에서도 네이버도 나왔고 카카오도 나왔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타다 사태 굉장히 많이 알 텐데 타다가 규제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한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문제죠. 근데 만일 허락을 해줬으면 타다가 성공을 했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버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아마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타다도 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재용의 재산을 좀 많이 세이브해 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규제나 이런 부분은 해결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된다고 푸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케아처럼 뭔가 자신의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창업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창업은 용감하게 혼자 해야 된다. 기업가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기업가는 어떤 유전자를 타고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창업은 혼자는 절대 모든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모이면 3명만 모여도 5명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업가라는 건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기업가의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없고 누구든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out of box thinking, 확증 편향은 이렇게 한번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창작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는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요. 카피고 아니고 상관없이 대신 누가 올해 끝까지 버티면서 하느냐가 결국 스타트업을 만들 겁니다. 선언이 많이 길었는데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서 투자자가 끌리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어떻게 유니콘 기업을 찾을까요? 저희도 투자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한 1000개 기업 중에 성공하는 성공률이 대충 한 1000억 중 가는 게 0.5% 정도 된대요. 근데 뭐 20개만 성공한다고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 정도가 성공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2% 성공하는 게 가치가 1억 투자하면 100억쯤 벌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98%는 실패를 한다. 근데 제가 돈이 10억이 있어서 투자할 돈이 이거를 몰빵으로 하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 투자하면 기대값은 20억이죠. 10억 원에 그죠? 2% 성공 확률의 100배. 그러니까 10억 넣으면 20억 돈 버는 거예요. 기대값이니까. 근데 여기 실패할 확률은 98%죠.
두 번째, 이걸 둘로 나눠보자고요. 5억씩 나눠가지고 투자를 해도 기대값은 똑같습니다. 아니면 제일 마지막처럼 1억씩 나눠서 투자해서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을 하면 똑같을 거예요. 기대값은. 대신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하나라도 성공하면 되니까. 실패할 확률들은 이렇게 많이 줄어갑니다. 저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성공할 확률을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왜 잘 안 될까요? 몰빵해서 그래요. 삼성전자만 될 거 알고 다 삽니다. 안 되면 쪽박이고 잘 돼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튈까요? 네,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증권사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포트폴리오라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하죠. 수익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없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의 기본 입장이에요. 두 번째는 저는 아마 혹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무협지 같은 거 이런 거 보실지 모르겠어요. 무협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타트업에 성공을 한다는 거는 무림에서 지존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성공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수련하는 방법이에요. 소림사 가서 열심히, 소림사 아시죠? 소림사 가서 열심히 그 철사장 익히고 한 수십 년 내공을 닦으면 무림지존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숨겨져 있는 비급을 찾는 겁니다. 비급을 찾아서 그걸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태양 청골지체를 타고나는 겁니다. 몸이 타고나야죠. 기업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무림의 지존이 되는 방법은 스토리를 보면 첫째 태양 청골지체도 타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련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이 있어야 되는데 꼭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 기사회생으로 살은 다음에 동굴에 가서 비급을 찾아야 돼요. 네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의 아버지는 돈이 많은 무림의 거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5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무림지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주변에 투자자 중에 마교도 있고 사파도 있고 새 무림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투자자를 잘 골라야 됩니다. 저희 벤처 투자, 벤처 캐피탈도 이와 똑같아요. 왜 똑같냐 그러면 첫째는 각 하우스마다 VC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 첫째, 마켓이나 트렌드를 굉장히 중시하는 하우스가 있어요. 세상에 다 필요 없이 우리가 투자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시장이야.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트렌드야. 지금 보니까 뭐 우버 같은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뜰 것 같아. 아니면 모빌리티라는 트렌드가 뜰 것 같아. 그럼 그쪽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에요. 대표적인 회사가 여러분 아는 세콰이어 캐피탈이에요. 돈 발렌타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트렌드가 맞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요. 시장이 적절하게 크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요. 주로 잘 맞는 분야가 IT 같은 분야예요. 두 번째는 인텔에 투자했던 분입니다. 아설록이라는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인텔에 투자했어요. 중요하게 보는 거는 팀이에요. 엔터프리너고 팀이에요. 또 최근에 Y 컴비네이터나 500 스타트업 같은 경우 보면 주로 얼리에 투자하는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팀이나 대표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세 번째는 이거 다 상관없이 아니야, 기술이 중요해. 주로 투자를 하는 쪽이 바이오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제넨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슐린을 만들었잖아요. 인슐린을 만들 때 거기 관여했던 곳이 클라이너 퍼킨스입니다. 톰 퍼킨스 같은 사람. 중요한 거는 딴 게 아니고 기술이야. 일단 기술이 빵빵해야 사업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우스마다 굉장히 틀립니다. 어떤 하우스도 있냐 그러면 어떤 VC도 있냐 그러면 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키우면 다 커. 강풍이 불면 태풍이 불면 칠면조도 날릴 수 있어. 칠면조도 하늘로 날잖아. 그 사람이 유진 클라이너예요. 내가 찍으면 모두 다 그냥 유니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VC를 만날 때 VC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미래지주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터는 동시에 마이크로 VC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점을 보는 부분은 당연히 팀 빌딩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를 5점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다 봅니다. 이게 다 원형을 이루어서 이 팀은 운도 좋고 아이디어 기술도 좋고 팀도 좋고 마켓 트렌드도 좋고 돈도 별 문제 없다. 이러면 저희가 저 빨간 선을 넘어가는 거 있으면 다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저 빨간 선 내에 들어가는 건 다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질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뭘 제일 중점적으로 보나요? 그러면 엔터프리너 팀은 5점이고 마켓 트렌드는 뭐 1점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하고 테크놀로지는 1점 돼도 됩니다. 이런 거는 각 VC마다 옳은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약간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미국의 실리콘밸리 VC가 투자를 할 때 한 3,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봅니다. 그 중에 한 200개 정도가 투자를 받아요. 매출 1,000억이 넘는 회사는 이 중에 15개밖에 안 됩니다. 몇 년 지나서. 그러면 확률이 0.5%잖아요.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제가 너무나 뛰어나서 정확도 거의 90%로 이 회사는 유니콘 될 거야. 아는 V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특이도 90%는 아니고 이 회사는 유니콘이 아니라 당나귀야, 덩키야. 이걸 제가 정확히 찍어내는 진짜 특출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만일 A라는 회사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유니콘이 될 건가? 그 확률은 얼마일까? 여러분 대부분 다 아마 그 수학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배우셨을 텐데 베이즈 통계학이라는 거 기본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진짜 유니콘인 게 말씀드린 대로 0.5%밖에 안 돼요. 그죠? 위에 보시면. 그 중에 제가 유니콘으로 판단했다는 거는 진짜 유니콘 0.5 중에 0.4를 판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동키야, 유니콘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한 것 중에도 유니콘 될 게 저 위에 보이는 것처럼 9.95%가 실제 당나귀 중에 유니콘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한 A라는 회사는 실제 유니콘이 될 거냐? 3.86%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VC가 보고 이 회사는 유니콘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판단해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니콘이 안 될 거다, 유니콘이 될 거다는 VC 말에 너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잘 모른다, 어차피 서로. 근데 일반적으로 60%도 안 될 거예요, 정확도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확률은 얼마로 떨어지냐 그러면 거의 0.75%까지 떨어집니다. 1%도 안 되는 거죠. 100개 찍어봤자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네, 로또보다도 못하는 확률입니다. 로또보다는 뭐 크겠지만 로또 숫자 하나 맞추는 것보다 못한 확률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 100개 숫자 중에 하나 맞추는 것보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유니콘 맞추는 거다. 그래서 스타트업 저희가 할 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투자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있으면 몇 배로 돌려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펀드를 만들 때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면 보통 20억 정도는 관리 보수를 해서 나갑니다. 실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8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한 평균 4억씩에서 20개 기업에 투자를 해요.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투자하고 난 다음에 8년이든 10년 지나면 다 회수를 할 겁니다. 대충 첫 번째 케이스처럼 10개를 실패를 했다. 5개는 원금의 한 1배, 그러니까 4억 투자했으면 4억 벌었다. 그리고 끝이에요. 나머지 5개는 4억 투자했는데 12억 벌었다. 여러분 볼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저 정도 하면 전체 수익이 80억이에요. 그러면 저 펀드는 망한 겁니다. 100억짜리인데 80억을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주면 다시는 펀드를 못 만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실패를 한 12개쯤 하고 6개는 그래 한 배 수입이 났어요. 한 2개는 10배쯤 수익이 났어요. 10배 수입이란 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0배 수익이 나면 실제 수익은 104억입니다. 1.04 돈을 저 정도 맡겨놨는데 뭐 100억을 했는데 한 4억쯤 벌었다? 별로 그렇게 표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적어도 수익의 40배, 수익의 80배, 투자 금액 정도 내야 원금의 3배 정도를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끝에 보이는 케이스 3나 케이스 4 정도를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예요. 피터 티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페이팔 마피아기도 하고,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도 투자를 할 때 한 기업이 전체 펀드를 다 수익을 낼 정도로 그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한테 투자를 할 때도 기업 하나에 대해서 적어도 수입이 배수가 40배에서 80배 나오는, 그러니까 시장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까지 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득을 할 때 저희 회사는 이렇게 클 거예요. 투자하시면 40배, 80배 돌려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설득을 하셔내야 투자자가 굉장히 끌리게 된다. 그래서 VC나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VC 아무것도 모른다. 잘 모른다. 스토리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설득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약간 시크릿에 대해서 VC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들고 가야 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이것도 원래 1시간짜리인데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거 빼고 넘어가고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폴 그레암,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암 그 분이 그렸던 커브입니다. 제일 위에 스타트업이 시작해서 아마 시리즈 8쯤 가면 저 왼쪽에 있는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계곡에서 헤맬 겁니다. 슬픔의 골짜기, 그 다음에 뭐 제한상 릴리즈했더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망상이 생기고 난리 나고,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야 엄청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이 평행선을 빠져나오고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즐겨야 되는 거예요. 즐기지 못하면 결국은 저 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5%가 아닌 99.5%는 저 밑에 다 사라지거든요.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남든. 그래서 저걸 잘 견디고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박을 꿈꾸면 큰일 납니다. 한꺼번에 회사를 3배, 4배, 10배 성장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대부분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보죠. 하루에 10%씩 좋아지겠다 하면 딱 10일만 지나면 259% 증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비즈니스는 전부 다 저렇게 익스포넨셜로 증가를 합니다. 곱셈으로. 10%씩만 증가시켜 보자고요. 이게 복리잖아요. 복리로 증가를 시키니까 259% 성장을 해요. 직원 한 명 한 명이 10%만 잘해도 이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259% 잘하는 회사예요. 기간을 2달만 해보자고요. 10명이. 다른 회사보다 672% 잘하는 회사예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대기업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만 못해도 10명만 모이면 이 회사는 3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한 20번 잘못해보자고요. 이 회사는 10%도 안 되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소소한 성공을 쌓아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세 번째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해서 책 보잖아요. 책 보고 아티클 많이 보잖아요. 스타트업을 만들고 경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책들 많이 보시고 이 책들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미리 질문하신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가지 정도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질문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질문 올라오나요? 네네. 네. 사전 질문은 안 올라오는 거죠? 네. 첫 번째 생명과학과에 계신 분이 질문하셨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투자자를 어떻게 끌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첫째는 이 해당 분야를 알고 있는 하우스를 찾아가시는 게, VC를 찾아가시거나 엑셀레이터를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VC나 엑셀레이터들이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넓게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볼 때 피어 리뷰된 논문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첫째, 논문으로 설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포함해서 레퍼런스를 좀 해주실 다른 분의 경험과 레퍼런스가 있다면 저희가 굉장히 잘 설득을 당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는 MVP라 그래서 이 어떤 아이디어로 제품이나 아니면 제품 유사한 걸 좀 만들어서 설득을 해주신다면 훨씬 좋은 방법으로 설득을 하실 수가 있다. 첫 번째는 피어 리뷰, 두 번째는 레퍼런스, 세 번째는 MVP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스타트업의 IR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마 가장 인상 깊은 IR 스타트업은 여러분들이 들고 오시는 IR 자료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 카이스트 기업 중에 스탠다드 에너지나 슈퍼비닌 같은 회사들, 인공지능 쓰레기통을 만들고 또 기술로 보면 레독스플로우라고 바나듐 레독스플로우 흐름 전지를 만드신 회사, 그 다음에 또 엔싱이라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팜, 스마트 팜이라 그러죠. 거기를 만드신 분, 그 다음 TNR 바이오팩의 3D 프린터로 인체 장기를 만들고 뼈를 만드시는 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켓컬리 대표님,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진 IR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한번 좀 바꿔보겠다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이 가설이 될 것 같아 라고 수긍을 하게 되는 그런 IR 스토리였습니다. 세 번째 분은 기술 가치 창출원에 계신 분인데 투자할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팀 많이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봅니다. 저기 빨간색에 밖으로 좀 나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할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리과학과에 계신 분인데 석사 과정부터 정산학부인데 어떠한 사유로 경영학과로 들어서 MBA로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982년도 그 미국에 이어서 한국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까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카이스트 정길남 교수님인데 그분 실험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 실험실에 있을 때 그분 가르침은 뭐냐 그러면 카이스트는 정부 돈으로 저희도 학비도 안 냈었고 다녔는데 그러면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가 대기업 가지 마라. 두 번째 대학 교수 되지 마라. 중소기업을 가든 창업을 해라.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팀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넥슨의 김정주도 그렇고 리니지를 만든 송재경도 그렇고 그 친구들은 사실은 공부를 안 하고 그 당시 앉아서 게임만 했었거든요. 그 게임을 나와서 만들기도 했었고 인터넷 기업 협회장 하신 분도 있고 아주 많은 분들이 대기업을 안 가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나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기전자공학부에 계신 분이 투자를 할 때 비슷한 기술을 가지거나 같은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돋보이고 투자를 하게끔 만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분, 두 번째는 꾸준한 분이 중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 가지 바이어스에 대해서 아웃 오브 박스 싱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창작은 종이 한 장 차이에 있다고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느냐보다는 이 아이디어를 끝까지 이거를 실현해내는 사람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돋보이게 하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생명화학공학과의 기술 창업의 첫 시작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대중화를 하기 위하여 서플라이 체인, 마케팅 등
기술 분야와 다른 새로운 분야를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드는 첫 투자 자본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이 보셨던 그래프일 텐데 제가 스타트업 파이낸싱 사이클이라는 일반적인 그래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왼쪽에 돈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엔젤하고 FFF라는 곳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엔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천사와 같은 분들. 저 3F는 뭐냐 그러면 엔젤 중에 Family, 그 다음에 Friends, 세 번째는 Fool, 바보들. 돈을 투자해놓고 잃어버리는 바보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럴 필요가 없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그 다음에 각 기관들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많습니다. 이 돈을 이용해서 MVP를 만들어보고 제품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로 저희 엑셀레이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돈을 확보하시고 가서 발표를 한 다음에 저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시리즈 A, B, C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7번째, 창업 포럼이나 투자 행사에서 자주 뵌 분인데 강연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든 해낸다라는 가설이 실제로 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도 스타트업을 해보고 스타트업을 많이 창업을 시키고 투자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꼭 그렇진 않다. 좋은 사람이 모여서 된다는 거는 되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도 많다. 이거 다 운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합니다. 운칠 기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이 70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 한 30 된다. 근데 이 바닥에 있으면 점점 느끼는 거는 운칠 복삼이다. 그래서 거의 다가 운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모이면 이게 충분 조건은 될지 몰라도 필요 조건은 될지 몰라도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좋은 사람이 모인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다. 또 하나는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파운더들이 5명이 모여서 시작을 하면 이게 일정 규모가 되면 대표이사 1명 내버려 두고는 다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초기 기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후기에 삼성처럼 커지면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굉장히 틀립니다. 스타트업의 요구 조건과 엄청나게 틀리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거 아니냐. 좋은 사람이 처음 끝까지 좋은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8번, 9번, 10번 조금만 더 할게요. 네, 8번에 스타트업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단번에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백종원 씨의 코멘트가 많이 있는데 일단 닥치고 창업을 해라라는 게 백종원 씨의 얘기거든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굴리지 말고 창업하면 얻게 되는 게 한 50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굴려서 아무리 스케치를 해봤자 실제 현실에서 얻게 되는 노하우는 틀립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고 첫 번째는 만약 앱을 만든다면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자기 걸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코파운더를 확보하고 두 번째 달성해야 될 숫자가 있어요. 한 1000명 정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1000명의 돈을 내는 가입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조건 피보팅을 하세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숫자가 있는데 매주별로 5%씩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주당 익스포넨셜하게 5%예요. 그러니까 1.05씩 곱하는 겁니다. 다음 주 되면 1050명이 될 거고 그 다음 주 되면 1101명이 되겠죠. 1101명이고 그 다음 주는 1101명에 곱하기 1.05하니까 더 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서 딱 4년이 지나면 2000만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페이스북이 됩니다. 이게 페이스북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어쨌든 올라갔던.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9번째,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시장을 노려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초기 아이디어를 어떻게 스타트업으로 바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책 중에 데이비드 제이 블렌드하고
알렉산더 오스트월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어떻게 테스팅할 거냐. 저희가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만드는 방법은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굉장히 심한 그죠? 리스크를 없애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으로 리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첫째는 실험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뭐냐면 첫째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배워서 다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이걸 굉장히 빨리 도는 겁니다. 첫째 이게 중요하고요. 기술적으로.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저거를 매주하는 겁니다. 측정을 해서 다시 돌리는 거예요. 내 가설을. 이 두 가지를 빨리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앱을 만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내서 저 밑에 있는 팀으로 이걸 실행하게 만드는 게 스타트업의 시작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아마 아이디어를 좀 찾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한 스타트업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뭘까요? 투자 자본을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루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답변을 드렸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진흥원, 그다음에 창조경제센터 이런 저 E스타5에 잘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연결해 보시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팀 빌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좋은 팀 구성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 개발자 2명이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팀 빌딩이 아니라 5개 답니다. 네, 절대 그 팀 빌딩이 5점이란 얘기지 외부에 있는 마켓 트렌드, 캐피털, 그 다음에 아이디어, 테크놀로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게 4점 뭐 이렇게 된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다 갖춰야 된다. 그래야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어요. 강을 건너가는 거 비슷한데 제가 갖고 있는 돌멩이가 10개예요. 10개를 앞으로 놓아야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앞으로 안 놓고 옆으로 놓습니다. 이거 안 될까 봐 옆으로 계속 놓거든요. 그럼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공하는 거는 그 10개가 돌이 잘 맞아서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이 너무 넓어도 못 건너가고 그죠? 강이 깊어도 못 건너갑니다. 그러면 잘 맞는 곳을 미리 찾아야 되겠죠. 그죠? 앞에 있는 돌을 빼서 다음 옆으로 옮기는 것도 약간 45도로 옮기는 것도 피보팅이라 그러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팀을 구성하는데 개발자 2명밖에 없으면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비즈니스, 법률, 재무, 회계 다 있거든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만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카이스트 학생들이면. 그리고 사실 재무, 회계 굉장히 쉬워요. 다 산수거든요. 여기 미적분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오로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밖에 없어요. 재무, 회계 쉬워요. 조금만 책 보고 공부하면 그 용어만 어려울 따름이지 여러분한테는 너무 쉽게 다가올 겁니다. 다 덧셈이에요.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약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설득을 해서 자기 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스타트업 팀 멤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팀 전체가 아닌 대표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대표의 역량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대표의 역량이 타고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부하시면 된다고 누구든지 배워서 할 수 있다. 송재경 씨도 지금 대표죠. 리니지 대표기도 하고 블루홀 만드신 분이나 또 아니면 또 넥슨의 김정주 대표도 대학원 때 대표로서의 자질이 있었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혜진도 그런가? 이혜진도 아니면 뭐 NHN 엔터 이준호는 대표의 자질이 있었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배워서 할 수 있고 만들어지는 거고 주변에 보면 대표의 자질을 그래 카리스마가 있고 무슨 리더적인 기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연구한 바에 따라도 외형적인 사람보다는 외부와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인재 선발과 탁월한 영업력과 의사소통을 갖추는 오히려 좀 내성적인 분들이 더 성공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의 자질은 그 의사소통, 인재선발, 탁월한 영업력 이런 쪽에 중점을 두시고, 예를 드는 게 산에 올라가는 거 제 예를 참 많이 드는데요. 산에 올라가는 어몽길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어몽길이 어떻게 산에 올라가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등반 대장은 항상 같이 올라가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저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CEO를 Chief Execution Offic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xecutive Officer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실행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백종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장이 뛰어야 직원이 걷는다고. 뛸 사람. 사장이 뛰어야 직원이 걷고요. 사장이 걸으면 직원은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다음에 강연 잘 들었습니다. 팀 빌딩을 많이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팀 빌딩에 어떤 점을 많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팀 빌딩만의 특징도 궁금합니다. 자기가 뭐가 모자라는지를 알고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팀 빌딩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아는 분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모자랍니다. 당연히 모자라죠. 재무도 모자라고 회계도 모자라고 아이디어만 있고 한데, 이걸 배울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비유를 이렇게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저희가 물을 따르면 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릇은 큰데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본인이 됐어 들을 필요 없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 본인이 절대 들을 마음이 없으신 분은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커도 물 한 방울 받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이 대표에 중요하시고, 그런 팀들이 나머지 분들 갖춘 팀들이 팀빌딩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원무어싱을 더 할게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창업은 왜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벌려고 하실까요? 돈을 벌면 그 다음 뭐 할까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려가 보자고요. 그러면 행복이란 게 뭘까? 여러분, 행복을 뭐라고 다 각자 정의를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행복을 다르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건강한 거와 아픈 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이제 아프다는 거는 병이 있을 때잖아요. 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냥. 근데 건강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하잖아요. 두 번째, 행복이란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것처럼 행복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괴로울 때가 있죠. 당연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내일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있는데 다리가 부러져. 너무 불행하잖아요. 나 가서 드라이브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괴로워요. 당연히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럼 괴로워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뭔가 잘 모르겠고, 행복이란 거는 딱 로또 됐을 때, 그죠? 아니면 술 한잔 먹고 기분이 딱 업됐을 때 나를 행복으로 찾아요. 아니면 회사가 성공해서 대박이 났을 때, IPO 났을 때.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쾌락 아닌가? 쾌감 아닌가? 내가 뭔가라고 해놓은 70%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든 거죠. 근데 건강함과 잘 비교를 해보면 그냥 괴롭지 않으면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을 너무 싸구려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을 행복하게 살고 있고 괴로운 상황도 가끔 있다. 대부분에는 아주 건강하게 살고 병이 아플 때 가끔 있는 거다. 그래서 본인의 행복을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행복하게 사는 상태를 만들 때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비즈니스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또 질문 있으면 받을까요? 네, 감사합니다.